안녕하세요 여러분, 소리했던 남자입니다.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? 알람 소리는 잘 들으시고 갑자기 울리는 경적 소리에 놀라진 않으셨나요? 갑자기 왜 안부가 이렇게 기냐? 그건 오늘 저희가 어떻게 소리를 듣는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기 때문인데요. 항상 듣고 있는 소리 대충 귀에 들어와서 고막을 지나 뇌로 가는 건 알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 비밀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지문처럼 사람마다 다른 바깥귀와 206개의 뼈 중 가장 작은 뼈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귀,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있는 달팽이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. 맨 바깥쪽부터 고막까지를 외이, 바깥귀라고 하는데요. 영어로도 outer ear라고 합니다. 우리 귀 중에서도 소리 및 공기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가장 많은 부분인데요. 이 바깥귀는 크게 귓바퀴 길과 바깥귀 길, 웨이도라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. 혹시 사람마다 같은 소리라도 다 다르게 듣는 것 아시나요? 그 비밀이 바로 여기 귓바퀴에 있습니다. 이 귓바퀴가 굽어진 정도와 깊이에 따라서 소리가 변하는데요. 이 형태가 사람마다 다 제각각입니다. 70억이 넘는 인구가 각자 전부 자기만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한때는 지문과 더불어서 귀의 모양으로 보안 시스템을 만들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. 이렇게 각각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같은 소리라도 다 다르게 듣게 되는 것이지요. 이 귓바퀴를 통해 모인 소리들은 바깥귀 길이라는 웨이도를 지나가게 됩니다. 영어로는 ear canal, external auditory meatus 등 여러 단어가 많아지니 건너뛰도록 하고요. 이 바깥귀 길은 통상적으로는 살짝 위로 솟으면서 앞으로 나와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. 그래서 우린 이걸 S자 형태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. 여기도 귓바퀴 귀처럼 사람마다 깊이와 굽어진 정도가 다 제각각인데요. 혹시 여러분은 파이프나 종이를 말아서 말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?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 목소리가 이 공간 속에서 공명을 하면서 원래 소리와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요. 이것처럼 우리 귀 생긴 모양 그 자체가 원래 소리를 왜곡시켜서 들려주는 내가 듣는 게 아닌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그럼 이게 대체 왜 원래 소리를 그대로 들려주지 않는 형태로 생겼을까요?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이렇게 꼬인 구조가 바깥에서 작은 물체나 벌레가 들어와도 쉽게 고막까지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. 이렇게 함으로써 고막도 보호하고 중간 귀도 보호하고 우리 뇌까지 보호하게 되는 참으로 기특한 구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. 두 번째는 아까 공명 기억하시나요? 저희 바깥귀 귀는 소리의 여러 부분을 공명시킵니다. 지금 보이는 그래프에서 5번이 바깥귀 길, 웨이도가 공명을 해주는 지점인데요. 소리가 바깥귀 길, 웨이도를 지나갈 때 대략 2kHz 주변으로 솟아있는 그래프 부분, 이 부분을 공명시켜줍니다. 만약 이 부분이 없다면 지금 제 목소리처럼 들리게 될 겁니다. 2kHz 지점이 단어와 단어를 분간하는 높은 주파수들을 담당하고 주변에서 무언가가 다가오는 잎이 바스락거리거나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등 위험 요소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. 이 바깥귀의 끝에는 가운데 귀, 중이와 경계가 되는 고막이 있는데요. 고막은 피부로 이루어진 막 하나, 탄성이 있는 섬유 조직으로 구성된 막 하나, 점막이 있는 층 하나, 이렇게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이 고막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서 공기가 전달되는 소리가 직접적인 뼈의 흔들림으로 바뀌기 때문인데요. 고막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고막과 연결된 뼈를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. 이 고막의 안쪽이 가운데 귀가 시작되는 지점이 되고 이 고막과 연결된 뼈들을 망치뼈, 모르뼈, 등자뼈, 이 3개의 뼈들이 우리 몸에서 가장 작은 뼈가 되게 됩니다. 이 아이를 통틀어서 귓속뼈라고도 부르게 됩니다. 크기가 얼마나 하냐고요? 사진의 맨 오른쪽 스테이피스 아래에 있는 게 핀셋 끝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 핀셋.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 고막으로부터 받은 진동을 달팽이관 속에다가 전달하게 되는데요. 이 뼈의 흔들림으로 전달되었던 소리는 달팽이관에 있는 액체로 옮겨옵니다. 이 액체의 이름은 뇌 림프액, 영어로는 엔도림프라고 하는데요. 강물에 돌이나 빗물이 떨어지면 동그랗게 물결이 번져나가죠. 가운데 귀에 있는 귓속뼈들은 달팽이관에 있는 이 뇌 림프액에 물결을 일으킨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 달팽이관 속에는 림프액 말고도 섬유, 좋은 말로 섬유라고 하지만 작은 털이죠. 털. 이 털들이 림프액의 물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 움직임이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고 이 신호들이 청신경을 따라서 쭉쭉쭉 여기 거치고 저기 거치면 뇌까지 올라가면은 그게 우리가 듣는 소리가 되게 되겠습니다. 이 모든 게 밀리세컨드, 1000분의 1초 단위로 일어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그래서 우리가 듣자마자 바로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듣는다 뿐만이 아니라 어떤 소리가 어느 방향에서 났는지 감지되는 동시에 분석을 하고 자신도 모르게 그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는 매우 신기한 감각이 바로 청각이 되겠습니다. 아까 달팽이관에 있는 뇌 림프액 기억하시나요? 이 뇌 림프액에는 미스터리가 있습니다. 이 림프액들은 뇌 림프액 주머니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요. 언뜻 보기에 이 주머니에서 뇌 림프액이 만들어지고 보관되는 것 같지만 이 주머니의 역할은 추정만 될 뿐 정확한 메커니즘은 아직까지 미스터리입니다.
이 주머니가 메니에르 병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라는 리서치 내용은 있지만은 관련성만 제시될 뿐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. 우리 귀 안에 있는 이 내 림프액 주머니 대체 어떤 존재일까요? 소리는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. 우리 주변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항상 듣고 있다가 무언가가 레이더망이 잡히면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죠. 그런 의미에서 청각은 우리 주위를 24시간 경계해주는 참으로 고마운 감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이런 청각에서 큰 기둥을 담당하고 있는 귀 어떠셨나요? 이렇게 수고하는 귀를 위해 가끔은 조용한 곳으로 가서 쉬게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. 이상 소리했던 남자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. 전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